2019년 10월 15일 오후 3시 22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119 신고가 접수됐어요. 아이가 경련을 일으켜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11살 된 남자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경직되어 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아이 옆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우리 준호가. 그녀는 박수진 씨, 준호의 엄마였어요. 구급대원이 재빨리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은 빨랐지만 규칙적이었고 호흡도 안정적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9살 때부터요. 뇌전증이에요. 수진 씨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이미 수없이 겪어온 일이었거든요. 구급차 안에서 준호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어요. 엄마. 괜찮아, 준호야. 엄마가 여기 있어. 수진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갈 때 의료진은 익숙한 듯 준호를 맞았어요. 또 왔네요, 준호야. 간호사가 친근하게 말했어요. 이 병원 응급실은 준호에게 두 번째 집 같은 곳이었어요. 지난 2년 동안 20번도 넘게 왔으니까요. 의사가 수진 씨에게 물었어요. 오늘 발작은 얼마나 지속됐나요? 3분 정도요. 평소보다 조금 길었어요. 약은 꾸준히 복용하고 있죠? 네, 하루도 빠짐없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준호의 뇌전증은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준호는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어요. 수진 씨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2017년 가을, 준호가 9살 때 첫 발작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던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으니까요.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수진 씨와 남편 민기 씨는 울었어요. 괜찮아질 거야. 요즘 의학이 발달했잖아. 서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달랐어요. 약을 먹어도 발작은 계속됐어요. 한 달에 2번, 때로는 일주일에 1번씩이요.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니까 준호는 혼자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체육 시간에는 참여할 수 없었고 수학여행도 갈 수 없었어요. 준호는 점점 소극적이 되어 갔어요. 엄마,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9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른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수진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2018년 여름, 민기 씨가 먼저 포기했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혼하자. 여보, 우리가 포기하면 준호는 어떡해? 너 혼자 키워. 나는 정말 못하겠어. 민기 씨는 그렇게 집을 나갔어요. 준호의 병원비와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거였어요. 수진 씨는 혼자가 됐어요. 직장도 그만둬야 했어요. 준호를 혼자 둘 수 없었거든요.
정부 지원금과 전 남편이 보내주는 양육비로 겨우 생활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경제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준호가 점점 말을 잃어가는 거였어요. 엄마, 나 때문에 아빠가 떠난 거지. 아니야, 준호야.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아이는 다 알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다는 걸요. 2019년 봄, 준호의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발작 횟수가 늘어났고 강도도 세졌어요. 의사는 수술을 권했어요. 뇌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이에요. 위험하지만 완치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수술비는 2천만 원이 넘었어요. 보험으로 일부는 되지만 여전히 큰 돈이었어요. 수진 씨는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대출도 받았어요. 온라인에서 후원금도 모금했어요. 준호의 이야기를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힘내세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라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해 여름, 드디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어요. 수진 씨는 병원 복도에서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준호만은.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잘 됐습니다. 이제 발작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수진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준호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수술 후 준호에게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언어 장애였어요.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기억력도 떨어졌어요. 엄마, 나 이름이 뭐지? 그날 수진 씨는 정말 무너졌어요. 발작은 줄었지만 다른 것들을 잃었어요. 밝고 똑똑했던 아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2019년 가을, 준호는 11살이 됐어요. 하지만 마음은 6살 수준으로 되돌아가 있었어요. 엄마, 나 왜 이렇게 됐어? 더듬거리며 묻는 아들을 보며 수진 씨는 매일 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아니야,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 눈 빨갛잖아. 맨날 울잖아. 아이는 바보가 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순수해진 마음으로 엄마의 아픔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진 씨는 결심했어요. 준호에게 편지를 써주기로 했어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읽어볼 수 있도록요.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건 2019년 11월부터였어요. 매일 밤 준호가 잠든 후에 조금씩 썼어요. 우리 사랑하는 준호에게. 첫 줄을 쓰는데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11살이야. 많이 아팠지? 힘들었지? 엄마도 정말 힘들었어. 솔직한 마음을 썼어요. 처음엔 화가 났어. 하느님이 원망스러웠어. 왜 하필 우리 준호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싶었어. 아빠가 떠날 때도 화가 났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버리고 갈 수 있나 싶었어. 하지만 편지는 원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준호야.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너를 낳은 것도, 끝까지 지킨 것도. 내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강해졌어. 사랑이 뭔지 배웠어. 매일 밤 조금씩 쓴 편지는 점점 길어졌어요. 준호와의 추억들, 힘들었던 순간들, 고마웠던 사람들, 모든 걸 다 써내려갔어요. 기억나니? 6살 때 처음 자전거 탔던 날.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는데도 웃으면서 다시 타겠다고 했잖아. 그때의 너를 엄마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지금 내가 말을 더듬어도 기억을 못해도 엄마 눈에는 여전히 그때의 밝은 준호야. 편지를 쓰면서 수진 씨 자신도 치유되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아픔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2020년 초 코로나19가 시작됐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지만 준호와 수진 씨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집에서만 지내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기에 수진 씨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해 여름 준호의 상태에 변화가 있었어요. 발작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수진 씨는 혹시나 해서 준호에게 물어봤어요. 준호야, 기분이 어때? 좋아. 엄마. 나. 좋아. 더듬거리긴 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그 무렵부터 수진 씨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쓰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이제 우리 정말 평범한 일상을 보내보자.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함께 밥 먹고, 날씨 좋은 날엔 공원도 가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그냥 평범하게.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편지를 다 쓰는 데는 6개월이 걸렸어요. A사 용지로 20장이 넘었어요. 수진 씨는 편지를 예쁜 봉투에 넣어서 준호의 책상 서랍에 넣어뒀어요.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엄마가 잘 간직해 둘게. 2020년 가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준호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단어 하나하나였지만 점점 문장으로 이어졌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이런 말들을 다시 들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의사는 뇌의 가소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라 뇌가 스스로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진 씨는 매일이 꿈 같았어요. 준호는 천천히 기억도 되찾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이런 질문도 하게 됐어요. 수진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빠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 왜? 준호 때문이 아니야. 어른들의 문제였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2021년 봄, 준호는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요. 특수학급이었지만 그래도 학교였어요.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어. 정말? 무섭지 않아? 안 무서워. 이제 나 괜찮아졌잖아. 첫 등교하는 날 수진 씨는 울었어요. 4년 만에 보는 준호의 교복 모습이었어요. 선생님은 준호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준호야,
우리 반에 온 걸 환영해. 친구들도 친절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금세 적응했어요. 그해 여름 수진 씨에게 뜻밖의 소식이 왔어요. 전 남편 민기 씨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준호 상태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수진 씨는 고민했어요. 준호에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보고 싶대. 어떻게 할까? 준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만나고 싶어. 민기 씨와의 재회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자연스럽게 아빠를 대했어요. 아빠, 나 이제 학교 다녀. 그래, 많이 좋아졌구나. 민기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 이후로 민기 씨는 가끔 준호를 만나러 왔어요. 복잡한 가족 관계였지만 적어도 준호에게는 아빠가 다시 생긴 거였어요. 2021년 가을, 준호가 수진 씨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한테 편지 쓴 거 알아. 어떻게 알았어? 서랍에서 봤어. 읽어도 돼? 수진 씨는 놀랐어요. 아직 편지를 보여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좀 더 커서 읽으면 어떨까? 지금 읽고 싶어. 엄마가 뭘 쓴 건지 궁금해. 수진 씨는 결국 편지를 꺼내줬어요. 준호는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중간중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물어봤어요. 다 읽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편지를 다 읽은 준호는 울고 있었어요. 엄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아니야, 준호야. 편지에 다 써 있잖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진 씨는 준호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편지에 썼잖아. 정말, 정말이야. 그날 밤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나도 편지 쓸 거야. 누구한테? 엄마한테. 준호는 그 다음 날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나를 키워줘서 고마워. 아프게 해서 미안해. 이제 나도 엄마 도와줄 거야. 아프지 말고 건강해. 나랑 평범한 일상 보내자. 준호의 편지는 짧았지만 수진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2022년 현재 준호는 14살이 됐어요. 여전히 또래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하고 있어요. 발작은 1년 넘게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수진 씨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준호가 혼자서도 몇 시간은 괜찮아졌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요. 민기 씨와는 재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아빠로서는 계속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는 부부로는 안 되지만 준호의 부모로는 함께할 수 있어. 이상한 가족 형태였지만 나름대로 평화로웠어요. 얼마 전 수진 씨는 준호에게 물어봤어요. 준호야, 지금 행복해? 응, 행복해. 뭐가 제일 좋아?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 그 말을 들으며 수진 씨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평범한 일상을 꿈꿨는데 사실 지금이 바로 그 평범한 일상이라는 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밥 먹고 준호를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 같이 TV 보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가끔 준호가 물어봐요. 엄마,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수진 씨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의 우리도 충분히 좋아. 정말, 정말이야. 준호의 병은 수진 씨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어요. 남편, 직장, 경제적 안정,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대신 더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지금도 수진 씨는 가끔 편지를 써요. 준호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예전에 자신에게 쓰는 편지를요. 힘들어하지 마. 포기하지 마.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훨씬 강해. 그리고 준호는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랄 거야. 이런 내용들이에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의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오늘도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수학 시험 70점 맞았어. 와, 정말 잘했다. 70점이 얼마나 소중한 점수인지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수진 씨와 준호에게는 100점보다도 값진 점수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내일은 뭐 할까? 날씨가 좋으면 공원에 갈까? 좋아.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자. 이런 평범한 대화가 수진 씨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특별한 것도 대단한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면 충분해요. 건강하게 함께 하루하루를요. 2019년 10월 15일 오후 3시 22분에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던 그날의 절망은 이제 희망이 됐어요. 편지로 시작된 엄마와 아들의 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말로, 눈빛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요. 뇌전증은 준호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생명의 소중함, 가족의 의미,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도 전국 어딘가에서는 수진 씨와 같은 부모들이 아픈 아이를 돌보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수진 씨는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견뎌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강해요. 그리고 사랑은 정말 기적을 만들어요. 오늘도 수진 씨는 잠들기 전에 준호 방에 들러요. 잠든 아들의 이마에 살짝 키스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고마워, 준호야. 내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내일도 함께 평범한 하루를 보내자.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미래의 준호에게 보내는 편지를요. 20살이 된 준호에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수진 씨와 준호의 평범하고도 특별한 일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도요.